결론적으로 삼성이 지금 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참 뒤져 있는 2등인데 앞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1등이 좀 주춤하는 걸 보이면은 기회가 있을 수는 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모셨는데요. 반도체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했는데 실적이 나왔고요. 네네. 삼성전자도 이제 본실적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적자인데 그렇죠? 그렇죠. 적자인데 그래도 이제 숫자보다는 기대감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네네. 2차 전지 쏠림 가운데 역시 좀 밀리는 반도체는 관심이 많습니다. 반도체 포인트 좀 잡아주시고요. 네네. 또 어떤 기업을 좀 사면 될지도 알려주십시오. 일단 하이닉스가 오늘 지금 녹화하는 날 네네. 기준으로 발표가 됐기 네. 때문에 2조 9천억인가요? 거의 네네, 3조 정도. 맞습니다. 네. 네. 전분기보다 좀 줄었죠. 예상했던 정도라서 넘버 자체는 그렇게 놀랍지는 않고요. 내용을 살짝 보니까 D램 반도체가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 1분기보다 2분기에 ASP라고 하죠. 가격이 올랐습니다. 무려 네. 9% 거의 9% 올랐죠. 이게 HBM 효과입니다. HBM이 엄청 가격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D램은 분명히 가격이 빠졌을 텐데 HBM이 워낙 삼성보다도 더 앞서 있다 보니까 썸하니까 그렇죠. 썸하니까 오른 거로 나타난다는 그러니까 거죠. 2분기 ASP가요. 아마 그 누구죠? 마이크론이 3, 4, 5월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분기 대비했을 때 가격이 당연히 빠졌고 네. 삼성도 내일 발표됩니다만 분명히 빠졌을 거예요. 마이너스 5인지 10인지 하이닉스만 유달리 플러스가 나오죠. HBM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죠? HBM가 있다는 거죠. 예. 그건 긍정적인데 그렇죠.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폭이 많이 줄진 않았어요. 그는 낸드가 이슈구나. 이게 이제 믹스돼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가이던스를 줬더라고요. 3분기는 2분기에 아까 반도체 가격이 D램이 올랐다 하잖아요. 물량도 많이 팔았어요. 네. D램도 뭐 50%. 재고로 많이 떠는 거예요. D램 50% 늘고 가격도 오르고. D램이 50% 늘고 가격이 9%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엄청나게 많이 이 적자가 안 줄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낸드가 그만큼 취약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3분기 가이던스는 출하량이 별로 안 느는 걸로 잡혀 있어요. 가격도 별로 안 빠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영업 손실이 또 더 줄긴 할 텐데 결국은 반도체 가격이 전반적인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네. 3분기 7, 8, 9월 달, 9월 달쯤 오를지 안 오를지 그게 팽팽한 줄다리기 이제 가정이 이어질 것 같아서 내일 삼성전자가 또 무슨 얘기하는지까지 들어봐야지 네. 좀 방향이 더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쨌든 반도체는 AI가 몰고 온 바람 때문에 HBM 관련주를 쭉 봤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 이쪽도 좀 봐야 된다. 네, 그죠? 그렇죠. 수율을 좀 잡아가고 이런 얘기 좀 나오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예. 그 파운드리를 좀 6월 말, 7월 지금 7월 한 달 네, 됐잖아요. 네. 지난 한 달 동안에 시장에서 많이 나왔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포럼에서 얘기했던 것, 그다음에 그 비슷한 시기에 TSMC가 관련돼서 기사가 나왔던 거, 그걸 좀 비교해 볼게요. 네. 결론적으로 삼성이 지금 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TSMC 파운드리는? 그렇죠. TSMC 1위고 한참 뒤져 있는 2등인데 이거를 일거에 이제 앞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1등이 좀 주춤하는 걸 보이면은 기회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의 기대를 섞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최근 이슈는요. 예, 맞습니다. 격차는 있는데 격차가 좀 좁혀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좀 있어요. 4나노는 많이 격차가 벌어져 있고 3나노가 TSMC가 나와 있는데 삼성전자가 수율이 쫓아가려고 하는데 TSMC가 저 멀리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TSMC가 지금 저항성으로는 한 60% 넘었을까? 이 정도. 삼성은 그보다 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4나노에서 많이 5나노에서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3나노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와, 이게 미세 공정으로 가면 3, 4나노 가면 수율 자체가 1등인 TSMC도 그렇게 높지는 않군요. 그죠? 이게 보통 80%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최소한 70%가 돼야지 원하는 정도의 가격을 고객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직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TSMC도 3나노를
원래대로 수율대로 나오면은 첫 번째 고객이 지금 애플이거든요. 애플의 아이폰 15인가요 나오는 거 여기에 TSMC 3나노 공정을 딱 장착해서 비싸게 팔려고 한 거죠. 5나노가 예를 들어서 16,000달러면은 3나노는 뭐 2만 불 그 이상을 받을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제품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훨씬 낮은 가격에 지금 되고 있다는 설이 있어요. 이게 아까 말한 TSMC가 이게 핀팻 공정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공정으로 앞서가려 하는데 쉽지 않은데 TSM 상대적으로 조금 편안하다고 하는 그 옛날 버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하여튼 3나노가 딱 들어가니까 핀팻에서 4나노까지 없었던 것들이 조금 뭔가 허들이 보이는 눈치라서 이게 TSMC가 좀 주춤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삼성이 좀 더 분발하면은 해 바뀌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결국은 아직은 삼성전자가 누구 TSMC 가는 거를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건 AMD건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기사에서는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삼성을 고려할 것처럼 하지만 아직 정황만 그런 기대지 확실한 건 없으니 해는 넘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넘기기 전에 열심히 삼성전자가 수율을 더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죠. 이게 지금 정리된 핵심이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나온 뉴스는 이제 테슬라가 반도체 칩, 슈퍼컴퓨터 칩을 가지고 도조라 그러죠.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 자율주행 차량 업데이트하는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는데 지금 버전 말고 내후년 2025년에 나오는 이제 테슬라의 FSD 그러니까 Full Self Driving 그 플랫폼 그 소프트웨어죠. 그걸 업그레이드하면서 자동차의 칩들이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용 칩 FSD에 업그레이드되는 걸 쓰는 테슬라의 칩이 하드웨어 5.0 버전이 내후년에 해야 되는데 그거는 과연 지금처럼 TSMC만 쓸 것인지 삼성전자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삼성전자한테 준 거 아니냐 그런 기사가 나왔죠. 그 기사가 나왔죠. 네. 뭐 그걸 아니다 기다 얘기는 안 하죠 당연히. 뭐 TSMC 삼성도 아직은 있는데 근데 이제는 이게 근데 이게 25년이란 말이에요. 2025년이면은 4나노급이에요. 삼성전자 4나노. 삼성전자가 3나노인데 TSMC도 지금 3나노잖아요. 삼성이 수율이 따라와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수율이 막 10% 15% 벌어지면은 세컨 옵션을 주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확정적인 건 아니군요. 아닌 그죠?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얼마만큼 더 어필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요즘에 또 다른 얘기 또 하나 있는 게 TSMC가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TSMC는 아리조나 공장에서 2024년 말. 삼성도 원래 그쯤이나 2025년 초에 걔네는 어디죠? 테일러 공장. 테일러가 오스틴하고 30분 거리 지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벌써 30년 동안 텍사스주에서 오스틴에서 공장 경험이 있긴 하죠. 근데 그 옆에다 짓는 건데 TSMC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미국 공장이. 근데 이번에 뭐 인력이 좀 부족하다. 뭐 수율 잡기가 어쩌다. 뭐 그러면서 지금 미뤄진다는 또 기사가 나와서 뭐 TSMC가 미국 공장이 빨리 안 된다는 거는 물론 허들이 있는 이유가 삼성한테도 똑같은 허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인력을 훈련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좀 뭔가 다른 좀 뭐 TSMC가 한 9개월 더 걸린다면 삼성이 다만 한 5개월에도 앞설 수 있다면은 앞당길 수 있다면 지금 격차를 좁히거나 테슬라건 애플이건 좀 어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정황이 격차가 있는데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어떤 정황적인 환경이 많이 불리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런 게 그나마 이 파운드리에서 삼성에 대한 한번 기대를 가는 거죠. 여기서 파운드리라는 것은 전공정 파운드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요즘 많이 냈던 첨단 패키징, 어드밴스드 패키징, HBM 메모리를 하고 GPU, AI GPU하고 메모리하고 옆에다 같이 옆에 병렬시켜서 하나의 인터포즈로 해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게 2.5D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뒷단이거든요. 뒷단, 그런 건 아니군요. 그렇죠. 뒷단도 TSMC가 앞서 있어요. 그게 더 부가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는 건 아니고 앞단이 중요한데 뒷단까지도 TSMC가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러는 거죠. 야, 우리가
HBM 우리가 어차피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같이 이것도 해줄게. 이거 저기 TSMC 주고 뭐이냐? TSMC 전공정 하는데 후공정 따는 내가 어드밴스 패키지 해가지고 니네 GPU TSMC 전공정 한다 가져오면은 내가 해서 해줄게. 이렇게 꼬시고 있어 지금. 그런 거는 이제 메모리랑 HBM을 하는 게 장점이네요, 그죠? 장점이죠. 네, 그렇죠. 근데 뭐 하여튼 아직까지는 그런 오퍼가 뭐 저기 확실히 적용되거나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SMC가 주춤할 때 전공정 파운더리에서의 기회를 엿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HBM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GPU TSMC가 GPU를 설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는 생산만 해주는 거니까 내가 요 GPU 주면은 내가 이렇게 같이 묶어준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게 왜냐하면 이것도 TSMC가 어드밴스드 뒷다리 패키징이잖아요. 캐파가 부족해요. 캐파가 부족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캐파의 70%밖에 못 한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AMD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AMD까지 해주고 점점 갈수록 이 패키지 단이 쉽지가 않다 이거죠. AMD가 그래서 이 TSMC 리사스 TSMC 외에 다른 옵션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 자 그런 얘기 한 것 자체가 TSMC가 다 소화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상만큼이나. 그래서 리사스 그 여자 그 CEO께서 얼마 전에 일본하고 대만을 갔는데 일본에 가서는 other than TSMC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대만에 가서는 또 TSMC예요? 질문했어요. 한국 미디어에 대만의 기자가 뭐 AMD 그 저기 HBM 메모리 할 때 그거 이제 뒤에 그 GPU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파운드리를 삼성전자한테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사에 어떠냐 얘기하니까 한국 미디어를 믿느냐 이렇게 엉뚱하게 답을 했다고 해서 이게 뭐지 이런 게 있는 거죠. 엄청나게.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서 하는 거죠. 뭐 그렇죠. 머리를 잘 쓰는 거고요. 또 여기 가서는 여기 하고 저기 가서 여기 하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삼성이 자기만 잘 준비되면은 옵션으로 줄 수 있는 그 선택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잘 활용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실망하거나 아니면 미리 안 될 거다는 단정질 필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